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힘드실까봐 잠깐 쉬엄쉬엄 갈 거니까요. 끝까지, 언제까지 쉴지 몰라요. 저희 얘기하다 보면 날 셀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는 가온마을 84 얘기를 해줬어요. 그 네. 입지가 비슷한 하이스트 얘기. 네. 그러면 세롬동, 세종시의 대정주라고 얘기하죠.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거기에 84는 한번 조사하신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새뜸마을 10단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실거래가 등록일이 6월이었고요. 24층이 9억 3천에 등록이 됐고 네네네네. 현재 이제 네. 매물은 네네. 입주 가능한 물건이 딱 한 건으로 네. 12억 1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9억 3천이었고 12억 1천. 네, 매물이 와. 많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세롬동 새뜸 84 찾는 분이 천안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제가 집을 못 구해드렸어요. 아, 예, 그래서 조금 가격도 그랬고, 그 다음에 새뜸 1단지로 가시면 어떨까요? 얘기를 드렸더니 고민을 조금 하시다가 끝내는 천안집이 정리가 아직 안 되셔서 제가 매수를 못 해드린 분이 계셨는데, 네. 가격 보시고 많이들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새뜸 84를 들어갔고요. 이제는 BRT 축을 기준으로 해서 BRT 라인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 3단지와 새뜸 4단지, 거기에 조금 비슷한 입지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네. 가온 3단지와 새뜸 4단지 84 기준 한번 좀 안내해 주실래요? 네. 가온마을 3단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실거래가가 7월에 네. 21층 로얄층으로 7억 6,500만 원에 등록이 됐고요. 현재 입주 가능 물건 기준으로는 네. 나온 물건이 8억 5천에서 9억 5천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뜸 4단지는? 새뜸 4단지 84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실거래가가 8월에 네. 28층, 8층, 6층 오. 해서 8억 5천으로 동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실거래가 등록이 네. 매물이 나온 물건은 네. 8억 7천에서 10억까지 있습니다. 와. 며칠 전 20일날 월요일날 새뜸 4단지 84 잔금을 했거든요. 네. 매매 금액이 6억 2,500이었어요. 네.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고기 사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시겠네요. 와, 8억 5천이 시가였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4단지는 시가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잔금 열심히 했는데 매도자분이 조금 얼굴이 좀 안 좋긴 하셨었어요. 매수 쪽이셨네요. 네, 제가 매수 쪽이었어요. 네. 봤지? 고기 사오세요. 근데 조금 파신 분이 다행히 다른 단지를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처분 조건으로 처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내 몫이 아니고 오히려 잘 사시라고 멋지게 인사해 주시고 가셔서 좋은 되게 분이셨네요.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오름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왜냐면 가격을 이제 산지 오래됐고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에 샀다가 잔금 치를 때 가격이 이렇게 상향이 된 게 눈에 보이면 매도분들도 조금 아쉽기는 하고 네. 매수분들은 좋기는 하겠지만 조금 그런 상황이 맞춰지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고기 사달라고 큰소리 한번 칠만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지금 세롬동 새뜸이든 가온이든 84는요 가격을 거의 9억에서 10억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제 세종시 아파트 양도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묻는 게 지금 세금이거든요. 네. 세금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물으시는데 대표님도 좀 공부를 하셨는데 꼭 이것만은 알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세금 조항이라든가 세금 내용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2017년 8월 2일 대책이 네. 대책에 이제 적용이 되는 얘긴데 네.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네. 주택으로서 네. 주택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그분이 무주택이셨다면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네. 2년만 보유하시면 네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 네. 2017년 8월 3일에 세종시 아파트를 이제 취득했으면? 취득을 하셨다고 네네네네네. 하면 2년 보유에다가 네. 또 2년 거주까지 네. 꼭 하셔야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 그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취득 기준일을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잔금 지급이라고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이전 등기라고 기간이 좀 길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취득 요건을 갖추는지도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여기서 취득 기준일은 네. 계약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네. 계약금 지급일이 네.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네. 되시면 네. 그때를 취득일로 봅니다. 네, 그러면 네. 2017년 8월 1일 이전에 네. 계약금 10%를 지급을 했다는 증빙이 된다 하면 보유 2년만 하고 1주택 보유하신 분,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거주 없이 네. 그 다음에 8월 3일 이후에 계약금 지급일이 증빙이 됐다. 그러면 2년 보유도 하셔야 되고 2년 거주도 거주까지. 하셔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받으시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를 하는 시작은 분양권일 경우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고 잔금은 또 몇 주 후에 한참 위에 치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가온마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아니 2018년도 지금 상반기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랑 또 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게 2년을 보유하는 시점, 거주하는 시점을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될까요? 보유 시작일을 이제 2년을 채우셔야 하는데 네. 등기 접수일과 네. 잔금일 중에 빠른 네. 날로 보유 시작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잠깐 모르시고 헤매시는 게 뭐였냐면 뒤집었다가 그러니까 뭐였냐면 분양권으로 내가 취득을 하신 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잔금이라고 내가 입주하려고 잔금을 치른 날에 돈은 다 치렀어. 근데 이전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을 치른 날 다 된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라든가 이전 등기일이 날짜가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거를 착각을 하셔서 잔금 보유 시작일을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들으셨죠?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 그날 시점으로 해서 2년 날짜가 세팅이 되는 거니까 보유 시작일이 되는 거니까 그거 착오 없이 조금 생각하셔서 이거를 잘 이제 날짜 계산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법이 진짜 어렵긴 하죠. 네. 막 상담 오면은 설명도 다 하고 공부도 다 했어. 근데 손님과 딱 맞춰서 얘기를 하려면 힘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비과세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제 일시적인 2주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를 받은 특례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도 보시면 교육 받을 때 네. 1, 2, 3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네. 취득한 날로부터 네. 1년 이상 경과 후에 네.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네. 종전주택은 네. 2년 이상 네. 보유를 하셨어야 합니다. 네. 단 여기서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취득 시에는 네. 그 종전주택이 네. 2년 보유뿐만 아니라 네. 2년 거주요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투기과열지구인 조정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전에 그 법이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계속 강화가 되니까 이 법은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룰이 틀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시적인 2주택에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강화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얘기 한번 더 해주실래요? 네,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 중에 네.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 비조정과 조정이 섞여 있으면요. 네네네네. 신규 주택을 취득 후에 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만 매도하시면 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서 비조정이고 비조정일 때도 3년이고 네.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갈 때도 3년, 네. 그 다음에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취득을 해도 3년인 거. 예, 네. 그거 맞고, 그러면 저희는 조정에서 조정이잖아요. 세종은요? 네, 조정에서 조정이잖아요. 조정에서 네. 조정은요? 네. 조정에서 조정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규 주택을 네. 2018년 9월 13일 네.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요. 네. 신규 주택이 네. 그랬을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네. 3년 이내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신규 주택을 네. 2018년 9월 14일부터 네.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한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종전 주택을 2년 2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또 신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면 네. 이제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하시고 네. 신규 주택으로 1년 내 전입하는 조건입니다. 와, 정확하신데요. 와, 저는 이 부분 빼먹을 줄 알았어요. 1년 내 전입. 아, 네. 1년 내 전입. 저도요, 얼마 전까지 헷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찾고 상담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내가 1년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 그거를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네. 와, 대표님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들으셨죠? 날짜는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때는 2년 내 매도고요. 이제 우리가 2019년 12월 17일 12.10주 대책 때 있었을 때는 1년 내 매도인데,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1년 내 전입을 해야 일시적인 2주택 조건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년 내 전입을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셨다. 그러면 종전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못 받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서 양도를 하셔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등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런 시점에 그런 사례가 저도 케이스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이거서 빼먹을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내에 전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세종 같은 경우에 내가 전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내가 기존 주택을 이제 등기를 내기 전에 먼저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이시잖아요. 무주택이면 1년 내 전입 요건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비과세 조건을 받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주택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일시적인 2주택하고 비과세 조건을 조금,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돈 버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잠시 후에는요, 입주 2년차 된 제가 세롬동 분위기는 참 알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중개업을 하다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정동은 사실은 제가 매매를 하고 막 해서 분위기는 이랬는데, 이제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 그건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잠시 후에 다정동 분위기랑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